안녕하세요, 동그라미입니다. 오늘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스탄불 국제공항까지 대한항공을 타고 약 11시간 30분을 날아간 장거리 이코노미 탑승기 KE955편 탑승기를 공유해 드릴게요. 튀르키예는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로 동서양 문화가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도는 앙카라지만 최대 도시이자 경제, 관광의 중심지는 이스탄불인데요.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만큼 역사적인 볼거리가 풍부한 세계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특히 이스탄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취향지를 보유한 터키항공의 허브 공항이기도 한데요. 이번 여행에서는 터키항공 국내선도 탑승해 보았으니 그 탑승기도 빠르게 공유해 드릴게요. 이스탄불에는 3개의 공항이 있지만 현재 일반 승객이 주로 이용하는 공항은 두 곳입니다. 먼저 아타티르크 공항은 과거 이스탄불의 대표 국제공항이었지만 이스탄불 공항이 개항하면서 대부분의 여객 기능이 이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비아 퀵첸 국제공항입니다. 페가수스 항공과 에이젯의 허브 공항으로 국내선과 유럽 중동 노선을 중심으로 저비용 항공사의 운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착할 이스탄불 공항은 2019년 개항 이후 메인 국제공항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제선이 이곳을 이용합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세계적인 환승 허브이기도 하죠. 오늘 이스탄불까지의 여정은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오늘은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로 향합니다. 대한항공 체크인 구역 A에서 D 카운터로 가보면 지상직 직원분들께서 셀프 체크인을 안내해 주십니다. 먼저 셀프 체크인 기계에서 체크인을 하고 B 카운터 백드랍 존에서 짐을 붙이면 끝이에요. 이후 출국장 상황을 보니 토요일 오전임에도 굉장히 한산했습니다.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까지 단 5분 만에 통과했네요. 그럼 항공기 구경도 한번 해볼까요? 푸시백 중인 가루다 인도네시아의 피카츄 도장 A330, 선글라스가 멋있는 에어프랑스 A350, 막 도착한 대한항공 보잉 737 맥스 8, 연달아 이륙하는 중국 동방항공 항공기들, 그리고 택싱 중인 대한항공 보잉 787까지 이렇게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오늘 탑승구는 216번 게이트로 서쪽 끝편이라 생각보다 꽤 걸어가야 합니다. 216번 게이트에 도착하면 오늘 탑승할 대한항공의 보잉 7879 드림라이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보잉 7879는 기존 보잉 777-200ER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기종으로 중장거리 노선에서 폭넓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보잉 7879를 총 14대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6대 추가 도입이 예정되어 있네요. 오늘 탑승하는 기체는 21년도에 도입된 호텔리마 8390입니다. 어젯밤에는 호치민을 다녀왔고 오늘 오전에는 후쿠오카를 다녀온 뒤 곧바로 이스탄불 노선에 투입됩니다. 이 기체는 대한항공의 11번째 보잉 7879인데 기존 기체와 비교하면 좌석 사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존 보잉 7879는 이코노미 좌석 간격이 34인치였지만 이 기체부터는 32인치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이코노미 좌석을 한 줄 더 넣으면서 총 좌석수는 245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는데요. 탑승객 입장에서는 슬픈 변화입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퍼스트 클래스가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기체부터는 퍼스트 클래스 없이 운영되기 시작했고 기존에 도입된 일부 보잉 7879도 같은 사양으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진에어가 노후화된 보잉 777-200ER 대신 대한항공의 보잉 7879를 넘겨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항공기를 구경하고 있으니 이제 탑승이 시작됩니다.
오늘 비행은 오후 1시 40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약 12시간을 비행한 뒤 현지 시각 오후 7시 40분 이스탄불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그럼 이제 탑승해 보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가장 설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 333 배열의 이코노미 객실로 들어갑니다. 여름이라 기내 온도를 낮추고 햇빛을 막기 위해서인지 창문은 전부 어둡게 조절되어 있네요. 참고로 55열 참가석은 창문이 없으니 좌석 지정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까끌까끌한 패브릭 소재의 대한항공 신형 이코노미 좌석. 좌석에는 장거리 노선답게 슬리퍼, 생수, 베개, 담요가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앉아보면 이런 느낌이고 앞뒤 간격은 32인치로 주먹도 무난하게 왔다 갔다 할 정도이고 다리를 꼬는 것도 가능한 좌석입니다. 헤드레스트도 양옆으로 잘 접히고 모니터 아래 USB-A 포트와 좌석 하단에 콘센트까지 있어서 장거리 비행 동안 충전 걱정은 없습니다. 좌석을 둘러보고 있으니 기장님의 인사가 이어집니다. 이스탄불 국제공항까지 비행시간은 11시간으로 예상됩니다. 비행 중에는 항공기가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으니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항상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장님의 인사도 있으시고요. 저희 대한항공은 오늘 탑승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여행하시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출발 준비도 거의 끝난 것 같으니 저도 기종 인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보잉 787-9입니다. 대한항공에 탑승해주신 손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대한항공 AI 세이프티 비디오가 상영되며 푸시백을 시작합니다. 비행기는 활주를 향해 천천히 택싱하고 오늘은 복도석이라 이착륙 영상을 담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네요. 저는 3시간이 넘는 비행에서 거의 항상 복도석을 선택합니다. 계속 앉아있으면 몸이 너무 뻐근해서 중간중간 일어나 스트레칭도 하고 기내도 한 바퀴씩 둘러보는 편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 우리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서해 상공으로 나오자 순항고도에 도달했고 곧바로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오늘 기내식 먹을 밥상을 한번 봐볼까요? 테이블은 앞좌석에서 내려오는 반접이식 구조이고 살짝 흔들리긴 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늘 점심은 3가지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고기와 닭고기국밥, 둘째, 양식 그레이 머스타드 소스의 소고기 요리, 그레이 머스타드 소스의 소고기 요리, 셋째, 중식 매운가지 볶음밥 밥, 매운가지 볶음밥 밥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방송으로 안내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탑승 전에 해당 편의 기내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떤 메뉴 먹을지 미리 보고 탑승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기내식은 뒤쪽부터 서빙이 시작됐고 중국 상공을 지날 무렵 식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소불고기와 도토리 묵밥을 선택했습니다. 예전부터 한번 먹어보고 싶었던 메뉴인데 드디어 먹어보네요. 승무원 분께서도 여름 한정 메뉴라고 승객분들께 적극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육수를 직접 부어서 먹는 방식인데 묵밥만 있는 게 아니라 소불고기까지 함께 나와서 생각보다 양도 꽤 많았습니다. 역시 한식 기내식은 대한항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묵밥이 나온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내식 먹을 때 터뷸런스 오는 거 국룰인가 봅니다. 오늘도 꽤 크게 흔들려서 식사 서비스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승무원 착석하십시오. 승무원 착석하십시오. 캐빈 클비 시리. 너무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난번 카이로 노선에서 먹었던 쌈밥과 함께 지금까지 먹어본 이코노미 기내식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메뉴였습니다.
식사를 마무리하고 베이징 상공에서 커피 한 잔까지 든든하게 첫 끼를 해결했네요. 식사를 마치고 뒤쪽 화장실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검은 세면대로 깔끔하게 꾸며진 화장실. 광동체 항공기치고 아주 넓은 편은 아니었지만 관리 상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칫솔도 비치되어 있어서 식사 후 양치하기에도 좋았네요. 나와서 뒤쪽 갤리도 한번 구경해보고 787의 매끈한 날개도 감상해보았습니다. 돌아오면서 본 오늘의 기내 분위기입니다. 가뭄에 콩 나듯 빈 좌석이 한두 개 보일 뿐 거의 만석으로 운항하네요. 잠시 후에는 승객분들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기내 조명도 어둡게 조절해 주십니다. 그럼 저도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봐볼까요? 신작 영화도 꽤 많이 업데이트되어 있고 에어쇼 화면도 터치 반응이 빨라서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지도에 신도장도 잘 반영되어 있네요. 저는 영화관에서 못 봤던 프로젝트 헤일메일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비 사막을 지날 무렵 갤리에 관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안내 방송도 나옵니다. 그럼 중간이나 뒤쪽 갤리로 가면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는 간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자랑 샌드위치를 챙겨와서 가족들과 영화 보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비행 중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반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좌석 밑에 있겠지 하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찾고 있으니 승무원분들께서 다가오셔서 같이 찾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바쁘신데도 같이 바닥을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결국 사무장님께서 좌석 철제 프레임 안쪽에서 반지를 찾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도와주셨던 승무원 두 분 성함을 조심스레 여쭤본 후 여행을 다녀온 뒤에 칭송 레터도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칭송 레터가 승무원분들께도 큰 힘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행 중에 감사한 일이 있었다면 칭송 레터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비슈케트 상공을 지날 무렵 중간 간식이 제공됩니다. 오늘의 간식은 대한항공 버전의 소세지가 맛있는 핫도그. 이름 그대로 소세지가 꽤 맛있었습니다.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으니 생각보다 조합이 좋더라고요. 간식까지 먹었으니 다시 안대를 끼고 조금 더 쉬어보겠습니다. 착륙까지 약 3시간 정도 남은 시점, 다시 기내가 분주해집니다. 저녁 기내식을 준비하시나 봅니다. 예레반 상공을 지날 무렵 두 번째 기내식이 서빙되었습니다. 메뉴는 매운 닭갈비찜과 토마토 파스타 중 선택입니다. 저는 터키에 도착하면 당분간 한식을 못 먹을 것 같아서 닭갈비찜으로 골랐습니다. 요플레, 과일, 빵, 생수까지 함께 제공되네요. 생각보다 맵지 않아서 외국인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제 기내식까지 모두 먹고 나니 이스탄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300km 남았을 시점에 프리페어4 랜딩 방송이 나옵니다. 준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와 테이블을 제자리로 해주시고 해를 따라가는 여행이다 보니 12시간 가까이 비행했는데도 밖은 아직 환하네요. 복도석에 앉다 보니 착륙 장면을 제대로 담지 못한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잠시 후 우리 비행기는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게이트에 주기한 뒤 시트벨트 사인이 꺼지고 오늘의 비행도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항공의 KE955편을 타고 인천에서 이스탄불까지 이동한 장거리 이코노미 탑승기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역시 대한항공 장거리는 먹고 쉬고 자고 또 먹는 것의 연속이네요. 이번 비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기내식과 승무원분들의 서비스였습니다. 기내식도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고 무엇보다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다가와 주셨던 승무원분들의 친절함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한 장거리 여행이었는데
부모님의 만족도도 정말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대한항공이 지금 같은 서비스와 기내식 퀄리티를 계속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격도 너무 많이는 안 올랐으면 좋겠고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비행이었습니다. 터키에서는 터키항공, 페가수스항공, AZ 등 다양한 항공사도 탑승해 보았는데 그 항공사 탑승기도 빠르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탑승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동그라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